공유경제 협력 모델은 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 이상의 것들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PSS 모델이고요. 하나는 재분배 시장이라고 말하는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요. 협력적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PSS는 제품을 소비하는 건 아니에요. 이용 가치만 소비하는 공유경제 활동 방식이에요. 협력 모델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카쉐어링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쏘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쏘카 자체의 그 제품을 소비하는 건 아니죠. 자동차가 제공하는 이용 가치를 소비하는. 그래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공유경제 협력 모델 PSS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런 활동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쓸모 낮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분배 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베이 같은 게 아마 최초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품 올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사갈 때 이거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또 두 번째 협력 모델이고요. 세 번째는 협력적 생활 양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유형, 무형 자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태스크래빗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생각나시는 거 뭐 있을까요? 라이프스타일이 붙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혹시 공유주택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네, 공유주택 같은 것도 그런 형식입니다. 네, 그런 형식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유형, 무형의 자원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해서 협력적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아마도 우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같이 살기 하는 그래서 계속 이제 협력 모델이죠. 그것도 생활 양식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 공간 내에서 그러니까 좀 잘 안 쓰여지는 공간 빌려와서 그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협력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공유경제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중에서 어떤 하나를 해보시면 좋은데요. PSS나 재분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기업이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아요. 아마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 한참 문제되고 있는 것도 이거랑 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일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도 네, PSS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누군가 기업이 어떤 자본을 소유하고 있고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 사람이 쓰게 하는 방식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정말 네트워킹처럼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이 그 생활 유형, 무형의 어떤 것들을 나누어 쓰는 방식.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재화의 상태, 재화의 어떤 특징들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베이 방식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이것도 되게 유용합니다. 네. 그렇지만 세 가지 방식 다 요즘 문제점들이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건 보완하면 되는 거죠. 네. 문제가 없는 게 없죠. 네. 공유경제 플랫폼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정말 이거 아름답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간단하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B2C하고요. P2P로 나뉘어요. 네. 그림이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B2C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건물 같은 거가 소유되고 있는 어떤 기업이 보이시죠? 기업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컨슈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되고 P2P는 사람들끼리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죠. 그죠? 아마도 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유형,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공유경제 플랫폼의 특징은 양면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면 시장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시장이 뿌려지는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유경제를 얘기할 때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양면시장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플랫폼을 운영하는 주체가 또 있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공유경제의 모델과 공유경제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플랫폼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공유경제 플랫폼과 관련해서 에어비앤비. 예. 또 들어보신 것 중에 이용은 안 해봤어도 에어비앤비가 진짜 유명하구나. 이거 다 아시더라고요. 또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 유명한 소카. 소카. 또 뭐 있을까요? 공유 경제에 관심 있다고 하신 분들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응? 따릉이. 그렇죠. 자전거. 따릉이. 따릉이 이용해 보셨나요? 그거 어렵대요. 저 아시는 분이. 근데 어려운. 아, 네? 아, 자전거가 이미 좋은 게 있으시구나. 따릉이도 있고요. 해외는 진짜 많더라고요. 저 찾아봤더니 읽을 수도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보통 보면은 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구청에서 보통 보면 주차장 공유 공간으로 맞아요. 네, 그것도 그 모델이에요. 해주고 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면 네. 예, 그 한 집 그 방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젊은 청년들, 네네, 예, 맞아요. 지역 네, 청년들이 맞아요. 와서 쓸 수 있게 이미 다 하고 있죠, 저희. 그리고 대표적으로 공공도서관. 한두 일종의 공유 모델이에요, 그것도요. 그죠? 거기다 재화를 비치해 놓고 책이라고 하는 물적 재화를 비치해 놓고 책을 물적 재화라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치해 놓고 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 관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네네. 미는 아직까지 그렇게 뭔가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모델을 이 두 가지 형태의 플랫폼에 앉혀보는 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델이 많지 않고 플랫폼 형태도 많지 않아서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시면 해볼 수 있거든요.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해도 돼요. 매우 간단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자와 사용자가 있고요. 두 축이 있는 거죠. 양면시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두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축 사이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있고, 그러면 공급자가 어떤 상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가 됐던 상품이 됐던 어떤 재화를 내놓으면 이 사용자가 그거에 대해서 대여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면 돼요. 이때 서비스 수수료는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대여료는 공급자에게 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 간명해요. 이렇게 간명하기도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면 플랫폼이 생기는 건 이익은 수수료겠죠. 수수료 이익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간명하니까 그러면 전부 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서비스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이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플랫폼 경우 높아져 버리면 사용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쵸?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 서비스 수수료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택시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의 소유자가 기업인 경우에 서비스 수수료 책정률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 잘못하면 그렇죠. 잘못하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대체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낮게 잡는다. 그러면 이게 손해날 수 있는 모델은 절대 아니에요.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공급자도 사용자도.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도.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를 개인과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개인과 개인들이 전부 다 네트워킹 형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더 진일보한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아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농촌에 가면 그런 거 잘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농촌에 가면 농기계들을 다 사시잖아요. 가구들마다. 그게 다 농가부채잖아요. 트랙터 하나만 마을에 있어도 예를 들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집집마다 막 두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 형태로 일정 부분의 돈을 각출해서 그걸 사놓고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이용하는 형태가 돼도 되거든요. 그럼 한 번만 그 재화를 직접 해놓는 돈만 지불을 하고 서비스 이용료 자체도 안 내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관리비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플랫폼을 누가 운영하는 게 주체가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나타날 수 있는 안 좋은 점들 혹은 부작용들을 없애려면 이 플랫폼이 어떤 기업의 형태면 가장 좋냐면요. 협동조합 형태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유경제랑 사회적 경제에 나타나는 조직 모델들하고 떼어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경제 모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혹은 수수료 장사를 하더라 라고 하는 말들을 없애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게 협동조합 모델을 들여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조합원들이 협동해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속한 조합원들이 그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처럼 지역공동체 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공유경제 개념을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뭐 플랫폼을 모르시겠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을 우리가 잘 운영해 볼까? 라고 했을 때 법인 형태로 그런 훌륭한 법인 형태가 있구나. 그걸 한번 가져와 보는 거죠. 제가 앞전에 했던 2번의 강의에서는 협동조합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적 기업도 막 사회적 가치 추구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막 하실까 봐 그런 거예요. 막 하시면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나 진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고민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한테 그런데 이거 했는데 조금 양의 측면, 양의 외부성을 더 많이 이끌어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일 좋은 법인 형태는 협동조합이에요. 단언컨대. 예. 그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많은 법인 형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이 들어가 버리면 서비스 수수료 없이 기업이 운영될 수가 없잖아요. 뭘 먹고 살아요, 기업이. 그죠? 그렇게 되면 수수료 부과의 다양한 방식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자에 따라서 혹은 공급자에 따라서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델을 더 정교하게 해나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윤을 내야 하니까요. 예. 그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늘 하는 말이지만 그러면 그런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런 법인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혼나요. 말씀하시려다 말하지 않았던 카카오톡 네, 뭐지 서비스. 택시 네.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 기업이 들어간 거죠. 협동조합이 카카오톡 그러니까 네.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서비스 플랫폼을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죠? 네. 이제 그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용의 문제, 네. 뭘로 전락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택시 하시는 분들 운수회사는 이미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운수회사들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요. 그런 운수회사들이 조직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는 거죠.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물론 다 해결은 된다는 그렇죠. 아니지만.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이윤이 자기네가 그렇죠. 이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수수료를 안 낼 수도 있는. 네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용료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지금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보시지만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서비스 이용료가 아니라 대여료잖아요. 말 그대로 재화를 이용하는. 그죠? 그 대여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플랫폼 형태로 그러면 이제 수수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든지 주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게 협동조합 법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어려운 법인을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잘하면 되죠. 그죠? 자, 우리 잘